언니, 이거 진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응? 뭔 일인데? 그 사람들 또 왔어요. 청소하는데 뒤에서 계속. 증거 있어? 없어요. 그냥 느낌이 더러워요. 야, 김주현 씨. 고객 관리 좀 신경 써. 불평 들어오면 곤란하다고. 어떤 불평이요? 그냥 좀 친절하게 해. 알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혹시 모닝 산책을 하시면서 아니면 저녁 준비를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중일까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24시간 헬스장 피트니스 파크의 오후 2시.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적해진 카운터에서 김주연은 회원 카드를 정리하고 있었다. 27세의 그녀는 이곳에서 일한 지 8개월째였다. 회원들 사이에서는 주연 언니라고 불리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겨졌다. 주연의 손끝에서 회원 카드들이 정확한 순서대로 정렬되어 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오랜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정밀하고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다. 주연 언니, 점심 드셨어요? 파트타임 직원 소영이 다가왔다. 22의 대학생인 소영은 주연을 무척 따랐다. 응, 먹었어. 너는? 아직이요. 그런데 언니 요즘 좀 이상한 회원들 많지 않아요? 주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소영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어떤 면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뭔가 시선이 불편해요. 특히 그 3명. 주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다. 지난주부터 새로 등록한 남성 회원 3명.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들은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야, 제바 같은 말로 대화했다. 구체적으로 뭘 했는데? 직접적으로는 아무것도. 그냥 느낌이에요. 여자 회원들한테 운동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너무 가까이 오고 카운터에서도 자꾸 개인적인 얘기 하려고 하고. 주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바로 얘기해. 알겠지? 네, 언니. 소영이 돌아간 후 주연은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며 회원 리스트를 검색했다. 이창호, 박민수, 김태영. 3명의 프로필을 차례로 살펴보며 그녀는 작은 메모장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 순간 문제의 3명이 헬스장으로 들어왔다. 이창호가 카운터로 다가오며 씩 웃었다. 안녕하세요, 주연 씨. 오늘도 예쁘네요. 안녕하세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주연의 대답은 기계적이었다. 하지만 이창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주연 씨, 혹시 오늘 몇 시에 퇴근하세요? 업무 시간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요. 같이 커피라도. 죄송하지만 고객과 사적인 만남은 회사 정책상 불가능합니다. 이창호의 얼굴에 순간 짜증이 스쳤다. 하지만 곧 다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운동복으로 갈아입으러 갔다. 주연은 그의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메모장에 시간을 적었다. 오후 2시 17분. 첫 번째 접근. 그날 오후 4시 주연은 헬스장 내부를 순회하며 청소를 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청소였지만 사실 그녀는 회원들의 동선과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있었다. 여성 전용 운동구역 근처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박민수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대생 회원에게 다가가 운동 자세를 교정해주고 있었다. 어깨가 너무 앞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박민수의 손이 여대생의 어깨를 만졌다.
여대생의 얼굴에는 명백한 불편함이 드러났지만 그녀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주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청소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박민수의 손의 위치, 여대생의 표정, 주변 다른 회원들의 반응. 언니, 뒤에서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주연이 돌아보니 미나의 얼굴이 창백했다. 뭔 일이야? 탈의실 쪽에서 뭔가 이상해요. 미나는 주연을 탈의실 근처로 데려갔다. 복도 모퉁이에 김태영이 서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탈의실 문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저 사람, 아까부터 계속 저기 있어요. 운동기구 쪽은 가지도 않고. 주연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김태영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회원님, 무슨 일이세요? 김태영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아, 그냥 친구 기다리는 중이에요. 친구요? 어떤 친구신가요? 그냥 운동 같이 하는 친구요. 주연은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핸드폰 화면을 슬쩍 보았다. 카메라 앱이 켜져 있었다. 회원님, 탈의실 근처에서는 핸드폰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회원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김태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주연은 그의 뒤를 따라가며 어디로 가는지 확인했다. 그는 이창호와 박민수가 있는 곳으로 갔다. 언니,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미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주연은 메모장에 또 다른 시간을 적었다. 오후 4시 23분. 탈의실 근처 수상한 행동. 그날 밤 주연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헬스장의 회원 관리 시스템에 접속했다. 물론 일반 직원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방법이 있었다. 이창호, 박민수, 김태영. 3명의 상세한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다. 등록일, 결제 정보, 긴급 연락처, 그리고 그들의 소셜미디어 계정들까지. 주연은 각각의 계정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게시물, 팔로우하는 계정, 댓글들. 점점 더 불쾌한 패턴이 드러났다. 여성들의 사진에 남기는 은근한 성희롱 댓글들. 헬스장에서 몰래 찍은 듯한 사진들.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주연은 노트북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주연은 평소보다 일찍 헬스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CCTV 모니터를 확인하며 전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검토했다. 하지만 문제의 3명이 활동하는 시간대의 영상에는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 화질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복도 부분의 영상이 흐릿하게 나왔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가린 것 같았다. 주연은 실제로 복도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보았다. 카메라 렌즈에 얇은 스프레이가 뿌려져 있었다. 계획적이네. 주연은 렌즈를 깨끗하게 닦으며 생각했다. 이들은 단순히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방해 공작을 하고 있었다. 언니, 안 좋은 일 있었나요? 미나가 다가와서 물었다. 주연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미나의 눈가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잔 흔적이 있었다. 너야말로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자꾸 이상한 꿈을 꾸고. 미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주연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다. 오늘 하루만 더 버텨보자. 언니는 무슨 계획이 있어요? 주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미나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다.
하지만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했다. 일단 오늘 하루 더 지켜보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오후 3시경 주연의 예상은 현실이 되었다. 이창호, 박민수, 김태영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욱 대담하게 행동했다. 박민수가 여성 전용 운동구역에 있는 한 회원에게 다가갔다.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자세가 완전히 틀렸네요. 이렇게 하면 허리 다쳐요. 박민수의 손이 여성의 허리를 만졌다. 여성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다. 괜찮습니다. 트레이너가 가르쳐 줬어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완전히 틀렸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박민수는 계속 접근했다. 여성의 얼굴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드러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주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카운터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 순간 정 매니저가 나타났다. 주연 씨, 여기서 뭐해요? 회원 관리 차원에서 순회 중이었습니다. 그런 건 트레이너들이 할 일이에요. 카운터 지키세요. 주연은 할 수 없이 카운터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 박민수의 행동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 순간 여성 회원이 급히 운동을 멈추고 탈의실로 향했다. 주연은 그녀를 따라갔다. 괜찮으세요? 여성은 주연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저 사람이 너무 이상해요. 자꾸 제 몸을 만지려고 해서. 신고하시겠어요? 신고는 좀 부담스럽고요. 그냥 다른 시간에 운동하려고요. 여성은 서둘러 짐을 챙겨 나갔다. 주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었다. 그날 오후 5시 주연은 정 매니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매니저님, 잠시 상의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정 매니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대답했다. 그는 주연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일부 남성 회원들이 여성 회원들과 여직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 개인정보 캐묻기, 사적인 만남 요구 등입니다. 정 매니저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증거 있어요? 목격자 증언과 상황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해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주연은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책상 위에 있는 서류들을 슬쩍 보았다. 그 중에는 본사에서 온 공문이 있었다. VIP 고객관리 지침이라는 제목이 보였다. 매니저님, 혹시 저 3명이 특별한 고객인가요? 정 매니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런 건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친절하게 대하세요. 하지만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친절하게 대해서 해결하세요. 고객 관리가 서비스업의 기본 아닌가요? 주연은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 매니저는 이미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알겠습니다. 주연은 사무실을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확고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날 밤 주연은 다시 헬스장에 남아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야간 정리 업무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그녀는 복도의 CCTV를 다시 확인했다. 낮에 청소해 놓은 렌즈가 또다시 흐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찍을 수 있는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제 너희들 모든 행동이 기록될 거야. 주연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다음 날 오전 헬스장에는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다. 미나가 출근하지 않았다. 주연이 전화를 걸어보니 미나는 울고 있었다. 언니, 저 못 나가겠어요. 무슨 일이야?
어젯밤에 집까지 따라온 사람이 있었어요. 주연의 혈관에 얼음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누구? 확실하지는 않지만 헬스장에서 본 사람 같았어요. 그중 한 명. 지금 집에 있어? 네.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주연은 전화를 끊고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CCTV 시스템에 접속해서 전날 밤 영상을 확인했다. 미나가 퇴근하는 시간대의 영상에서 한 명의 남성이 그녀를 따라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김태영이었다. 이제 선을 넘었구나. 주연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타올랐다. 미나가 나오지 않은 그날 헬스장의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다른 여직원들도 불안해했고 여성 회원들 중 일부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언니, 미나는 왜 안 나와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좀 몸이 안 좋대. 주연은 대충 둘러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오후 2시 문제의 3명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했다. 미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이창호가 카운터로 다가왔다. 주연 씨, 오늘 미나 씨 어디 갔어요? 개인 사정입니다. 아, 그래요? 혹시 아픈 건 아니죠? 이창호의 말투에는 가식적인 걱정이 담겨 있었다. 주연은 그의 얼굴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고객께서 왜 저희 직원 개인 사정에 관심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그냥 자주 보던 사람이 갑자기 안 보이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개인적인 질문은 삼가해 주세요. 이창호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운동복으로 갈아입으러 갔다. 오후 4시경 주연은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다. 박민수가 한 여대생에게 접근해서 운동을 가르쳐 준다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여대생은 명백히 거부했지만 박민수는 계속 접근했다. 싫다고 하는데요. 주연이 나타났다. 박민수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다. 아, 저는 그냥 운동 가르쳐 주려고. 고객께서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뭐야, 이 여자가? 박민수의 본성이 드러났다. 그는 주연을 째려보며 욕설을 내뱉었다. 고객께서 지금 욕설을 하셨는데요? 욕설? 나 언제 욕했어? CCTV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박민수는 당황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CCTV를 확인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숨겨진 카메라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당신 누구야? 왜 자꾸 나를 방해해? 저는 이 헬스장의 직원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박민수는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다. 주연은 여대생을 바라보았다. 괜찮으세요? 감사해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저 사람이 화난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여대생은 안도하며 운동을 계속했다. 하지만 주연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날 오후 6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한 여대생이 샤워실에서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그녀는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주연이 달려갔다. 카메라. 누가 찍었어요? 여대생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주연은 그녀를 진정시키고 상황을 파악했다. 샤워실 근처에서 김태영이 급히 사라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그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다. 이제 끝이야. 주연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녀의 인내심의 마지막 줄이 끊어졌다. 그날 밤 주연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헬스장에 남아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그녀는 지난 몇 주간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목격자 증언, 피해자 진술, 그리고 그들의 소셜미디어 활동까지.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주연은 노트북을 열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몇 년간 잊고 있었던 기술들이 되살아났다. 오랜만이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사이버 수사 기술들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었다. 이창호, 박민수, 김태영의 핸드폰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들은 보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다. 공공 와이파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개인정보를 쉽게 노출시키고 있었다. 주연은 그들의 핸드폰에 몰래 접근해서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다. 몰래 찍은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 그들끼리 주고받은 음란한 메시지들, 그리고 다른 헬스장에서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는 증거들. 주연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할 수 없도록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다. 새벽 3시, 주연은 특별한 메시지를 작성했다.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었다. 미끼를 던져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이었다. 안녕하세요. 피트니스 파크 새 회원이에요. 운동 초보라서 도움이 필요해요. 메시지는 즉시 효과를 발휘했다. 이창호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안녕하세요. 저도 그 헬스장 다녀요. 언제 운동하세요? 주로 저녁 시간에요. 혹시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연락처 주시면 자세히 얘기해요. 주연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들은 너무나 뻔했다. 다음 날 오전, 주연은 사직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그 사직서는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 업무는 오늘까지입니다. 단 한 가지 일만 더 처리하고 퇴근하겠습니다. 정 매니저는 사직서를 받고 의아해했다.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개인 사정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뭔 말이에요? 한 가지 일 더 처리한다는 게 곧 아실 겁니다. 주연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그날 오후 주연은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갔다. 그녀는 헬스장 곳곳에 숨겨진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추가로 설치했다. 그리고 복도의 센서를 업그레이드했다. 이제 파리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겠어. 주연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헬스장 직원이 아니었다. 707특임단의 김주연이 되어 있었다. 오후 4시 미끼 작전이 시작되었다. 가짜 계정으로 이창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헬스장에 있어요. 7번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창호는 즉시 반응했다. 지금 갈게요. 주연은 7번 복도에 숨어서 기다렸다. 그곳은 CCTV 사각지대였지만 그녀가 설치한 숨겨진 카메라들이 모든 각도를 커버하고 있었다. 10분 후 이창호가 나타났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아무도 없네. 그 순간 주연이 그림자에서 나타났다. 찾는 사람이 나예요. 이창호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주연 씨, 왜 여기 있어요? 당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뭔 소리예요? 미나 집까지 따라간 것도 알고 있고 샤워실에서 몰래 촬영한 것도 알고 있어요. 이창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증거 있어요? 주연은 핸드폰을 들어 보였다.
화면에는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떠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이창호는 당황하며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주연의 움직임이 달라졌다. 이창호의 팔이 뒤로 꺾였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아, 아파요. 아프지? 너희들이 괴롭힌 여자들도 아팠어. 주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친근한 카운터 직원이 아니었다. 누구세요? 궁금해? 곧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박민수와 김태영이 나타났다. 그들은 이창호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아, 뭐 하는 거야? 박민수가 소리쳤다. 친구 놓아. 김태영도 다가왔다. 주연은 천천히 이창호를 놓고 일어났다. 그녀는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다. 드디어 다 모였네. 너 진짜 누구야? 박민수가 위협적으로 물었다. 내 정체가 궁금해? 김주연. 27세. 피트니스 파크 전 직원. 전 직원? 응. 오늘 사직했거든. 주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알아? 뭐야 그게? 녹음기야. 지금까지 너희들이 한 말 다 기록되고 있어.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그리고 이것도. 주연은 다른 장치를 보여주었다. 실시간 영상 전송기. 지금 이 순간도 본사로 전송되고 있어. 아, 이 미친년이. 김태영이 욕설을 내뱉으며 주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주연은 침착했다. 그녀는 김태영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고 그의 팔을 잡아 뒤로 돌렸다. 퍽! 김태영이 벽에 부딪혔다. 하나. 주연이 조용히 숫자를 세었다. 박민수가 뒤에서 공격했다. 하지만 주연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둘. 이창호가 핸드폰을 들고 녹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주연은 그것도 예상하고 있었다. 녹화하고 있어? 좋아. 더 확실한 증거가 되겠네. 그녀는 이창호에게 다가가서 그의 핸드폰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를 벽에 밀어붙였다. 세 사람이 모두 제압되었다. 주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니들, 오늘부터 운동은 좀 쉬어야겠네. 너 대체 누구야? 이창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707특임단. 들어본 적 있어? 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707특임단은 국내 최고의 특수부대였다. 설마, 너가? 전직이긴 하지만 한번 배운 기술은 잊어버리지 않거든. 주연은 핸드폰을 꺼내서 버튼을 눌렀다. 자, 이제 본격적인 쇼가 시작이야. 화면에는 지난 몇 주간 수집한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다. 동영상, 사진, 녹음 파일, 메시지 기록, 그리고 피해자 진술서까지. 이 모든 자료가 지금 본사, 경찰서, 그리고 여러 언론사로 전송되고 있어. 주연의 말에 세 사람은 절망했다. 잠깐만. 박민수가 애원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 주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미나는 지금도 집에서 나오지 못해. 너희들이 무서워서. 그건 여대생은 샤워실에서 찍힌 영상 때문에 등록을 취소했어. 우리는 그냥 뭐 장난이었다고? 재미있었다고? 주연은 그들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너희들이 괴롭힌 여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 있어? 미안해. 김태영이 울기 시작했다.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줄 알아? 주연은 그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들은 이제 끝이야. 헬스장은 물론이고 어디 가서도 이런 짓 못할 거야. 제발,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너희들이 미나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했을 때 들어줬어? 주연은 그들의 애원을 무시하고 마지막 버튼을 눌렀다. 전송 완료. 그 순간 헬스장에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벌써 왔네. 주연은 창문을 통해 경찰차들을 확인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미리 연락해놨거든. 증거만 전송되면 바로 체포하라고. 세 사람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 이제 끝이야. 주연은 그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다시는 여자들을 괴롭히지 마. 감옥에서 똑같이 당해봐.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주연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담당 형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 모든 증거들이 그들의 범죄를 입증합니다. 형사는 증거들을 확인하며 감탄했다. 이 정도 증거면 확실하게 기소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일반인이 이런 수사를 어떻게 해? 707특임단 출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해됩니다. 세 사람은 수갑을 찬 채로 끌려나갔다. 이창호가 마지막으로 주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졌어. 너희들이 망가뜨린 여자들 인생은 생각 안 해? 주연의 대답에 이창호는 할 말이 없었다. 그들이 떠난 후 헬스장은 조용해졌다. 정 매니저가 당황하며 다가왔다. 주연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매니저님이 처리하지 않으셔서 제가 직접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요? 주연은 정 매니저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VIP 고객이라고 해서 성범죄자를 보호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정 매니저는 할 말이 없었다. 앞으로는 고객의 지위보다 피해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은 그 말을 끝으로 헬스장을 떠났다. 다음 날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헬스장 성희롱 사건, 전직 특수부대원이 해결이라는 헤드라인이 각 언론사 톱기사를 장식했다. 주연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핸드폰에는 수많은 연락이 왔다. 가장 먼저 온 것은 미나의 연락이었다. 언니, 뉴스 봤어요. 정말 언니가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응.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나는 울먹이며 감사를 표했다. 이제 안심하고 나와도 돼. 그 사람들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야. 다음은 소영의 연락이었다. 언니, 진짜 707특임단 출신이었어요? 응. 이제 알았지? 와, 완전 멋있어요. 영화 같아요. 영화는 무슨,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다. 피해를 당했던 여성들, 헬스장 직원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오후에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김주연 씨, 수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거가 완벽해서 수사가 매우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몰래 촬영, 성희롱, 스토킹 등 여러 혐의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나요? 네, 수사 과정에서 다른 헬스장 피해자들도 추가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상습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김주연 씨 덕분에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주연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면접을 보러 다녔다. 하지만 그녀의 이력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많은 곳에서 러브콜이 왔다. 저희 회사 보안팀에서 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사설 탐정 사무소는 어떠세요? 여성 안전 관련 NGO에서 일하시면 어떨까요? 하지만 주연은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진짜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하고 있었다. 707특임단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고 있었다. 어느 날 주연은 헬스장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곳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고객 안전 수칙. 모든 고객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금지됩니다. 사적인 연락처 요구는 금지됩니다. 몰래 촬영은 즉시 신고됩니다. 위반 시 즉시 퇴출 조치됩니다. 주연은 그 안내문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좀 나아졌네. 그 순간 미나가 나타났다. 언니, 미나, 다시 일하러 나온 거야? 네.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미나는 밝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새로운 매니저님이 오셨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 네, 직원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대요. 언니 덕분이에요. 주연은 기분이 좋았다. 자신의 행동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니, 새로운 일은 정하셨어요? 아직. 근데 뭔가 생각이 좀 정리되고 있어. 어떤 일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 주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에는 나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거야. 한 달 후, 피트니스 파크에는 새로운 전설이 생겼다. 회원들 사이에서 조용히 전해지는 이야기였다. 그 카운터 언니, 정체가 뭔 줄 알아? 707특임단 출신이래.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어. 그 복도에서 3명을 혼자 다 제압했다던데? 소리도 안 나게 조용히 처리했다고 해. 앞으로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어. 이런 소문들이 돌면서 헬스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남성 회원들도 여성 회원들과 직원들에게 더욱 예의 바르게 행동하게 되었다. 특히 7번 복도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 복도를 지날 때마다 회원들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다. 저기가 그 복도구나. 주연 언니가 그들을 제압한 곳이지? 이제 아무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거야. 새로운 매니저는 그 복도에 작은 안내판을 설치했다. 안전한 운동 환경을 위해 모든 회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문구였지만 그 의미는 깊었다. 소영은 새로운 직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기 전에 주연 언니라는 분이 일하셨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어떤 분이었는데요? 겉으로는 평범한 카운터 직원이었지만 사실은 707특임단 출신이었어요. 와, 정말요? 네. 그리고 여기서 나쁜 짓을 하던 사람들을 완전히 처리해버렸어요. 어떻게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완벽한 증거를 수집해서 경찰에 넘겼어요. 그리고 그 복도에서 직접 제압하기까지 했죠. 새로운 직원들은 감탄하며 들었다. 그런 분이 계셨구나. 지금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무렵 주연은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여성 안전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여성 안전 솔루션이라는 이름의 회사였다. 주연은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곳들을 도우려고 했다. 첫 번째 의뢰는 대학교에서 들어왔다. 교내에서 스토킹 사건이 자주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증거 수집 방법과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주연은 그 대학을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했다. 헬스장에서 겪었던 것과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다. 일단 CCTV 시스템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체계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연은 체계적으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안전입니다. 신고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리고 증거 수집도 중요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요. 대학 관계자들은 주연의 전문성에 감탄했다. 정말 체계적이네요.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더 일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앞으로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직접 교육도 해드릴게요. 주연의 회사는 입소문을 타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여러 기업, 학교, 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왔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기숙사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학원과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싶어요. 주연은 각각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녀의 707특임단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사건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리고 만약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어느 날 주연은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다. 피트니스 파크에서 온 연락이었다. 주연 씨, 저희 헬스장에서 안전 컨설팅을 받고 싶습니다. 저희 헬스장이요? 네. 다른 지점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서요. 주연 씨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주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주연 씨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주연은 미나에게 연락했다. 미나야, 헬스장에서 연락 왔는데 어떻게 생각해? 언니가 다시 와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지점 직원들도 언니를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 네. 언니 덕분에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주연은 결국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 달 후, 주연은 피트니스 파크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원이 아니라 컨설턴트로서였다. 주연 씨, 정말 반갑습니다. 새로운 매니저가 그녀를 맞이했다. 예전의 정 매니저는 이미 해고된 상태였다. 저희 체인 전체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까요? 일단 직원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주연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객이라고 해서 모든 행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쾌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 즉시 개입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주연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 그리고 증거 수집도 중요합니다. CCTV 확인, 목격자 확보, 상황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소영이 손을 들었다. 언니, 그런데 고객이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고객의 화보다 다른 고객들의 안전이 더 중요해. 확신을 가지고 대응해야 해. 미나도 질문했다. 언니,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증거가 부족해도 일단 상황을 기록하고 관찰을 계속해야 해.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거든. 교육이 끝난 후 주연은 7번 복도로 갔다. 그곳에는 이제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다. 여기서 모든 일이 벌어졌구나. 주연은 그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몇 달 전의 일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누구세요? 저는 이 헬스장 회원이에요. 언니가 그 주연 언니죠? 맞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언니 덕분에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게 됐어요. 여성은 깊숙이 인사를 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다른 헬스장에서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랬군요. 근데 언니가 한 일을 뉴스로 보고 정말 시원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주연은 그 여성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마워요. 주연의 컨설팅이 끝난 후 피트니스 파크 체인 전체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모든 지점에서 새로운 안전 수칙이 도입되었고 직원들의 의식도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우리 헬스장은 정말 안전해졌어요. 고객들도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특히 여성 회원들이 많이 늘었어요. 변화는 숫자로도 나타났다. 성희롱 신고 건수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반대로 회원 만족도는 크게 상승했다. 다른 헬스장 체인들도 이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피트니스 파크가 어떻게 변했는지 벤치마킹하고 싶어요. 저희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주연의 회사에는 더 많은 의뢰가 들어왔다. 운동시설 안전 컨설팅을 받고 싶어요.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사건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주세요. 주연은 바쁘지만 보람찬 나날을 보냈다. 자신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주연은 707특임단 시절 동료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주연아, 내가 하는 일 소식 들었어. 정말 대단하다. 오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내가 민간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 하지만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감사해요. 제가 배운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의미 있어요. 혹시 우리 쪽에서도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할게. 민간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 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통화를 끝낸 후 주연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6개월 후 주연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한 대기업에서 큰 프로젝트를 의뢰해 온 것이었다. 전국지사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네, 임직원이 1만 명이 넘습니다. 주연은 그 프로젝트의 규모에 놀랐다. 지금까지 해온 일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1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주연 씨가 아니면 이 일을 맡길 수 없어요. 주연은 팀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규모였다. 미나야,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어? 정말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럼 정말 하고 싶어요. 미나는 헬스장을 그만두고 주연의 회사에 합류했다. 그 외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팀에 합류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주연은 팀원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대기업 프로젝트는 쉽지 않았다.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직원들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기존 간부들도 비협조적이고요. 하지만 주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다. 일단 교육부터 시작하자. 인식을 바꾸는 것이 먼저야. 그리고 신고 체계도 개선해야 해. 주연의 팀은 체계적으로 접근했다. 각 지사를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충격적이었다. 신고해도 오히려 제가 불이익을 받았어요. 가해자가 승진하고 피해자가 좌천됐어요. 회사에서 쉬쉬하려고만 해요. 주연은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신고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해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명확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해요. 1년 후 그 대기업의 변화는 놀라웠다. 성희롱 신고 건수는 줄어들었고 직원 만족도는 크게 상승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연 씨 덕분에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여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됐어요. 다른 회사들도 저희를 벤치마킹하려고 해요.
주연의 명성은 더욱 널리 알려졌다. 언론에서도 그녀의 활동을 조명했다. 707특임단 출신 주연 씨, 여성 안전 분야의 혁신을 이끌다. 헬스장 성희롱 사건 해결한 주연 씨, 이제는 기업 컨설턴트로 활약. 여성 안전 솔루션 회사, 연매출 10억 돌파. 주연은 이런 성과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어느 날 주연은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정부에서 여성 안전 정책 자문을 맡아달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요? 네. 주연 씨의 경험과 노하우를 정책에 반영하고 싶다고 해요. 주연은 잠시 생각했다.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였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정부 자문위원이 된 주연은 더 큰 무대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국가 차원의 여성 안전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피해자 중심의 관점이 필요해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연의 의견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주연 씨의 제안이 정말 현실적이고 효과적이에요. 실제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라서 더 설득력이 있어요. 몇 달 후 새로운 여성 안전 정책이 발표되었다. 그 정책에는 주연의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되어 있었다. 신고 체계 개선,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확대. 주연은 뉴스를 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헬스장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지다니. 그 무렵 주연은 과거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언니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미나였다. 언니 덕분에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너도 정말 잘하고 있어. 자랑스러워. 언니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샤워실 사건의 피해자였던 여대생도 연락을 했다. 주연 씨, 정말 감사해요. 그때 도움받지 못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주연 씨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요. 주연은 그런 연락들을 받으며 자신의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2년 후 주연은 다시 피트니스 파크를 방문했다.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위해서였다. 언니, 소영이 달려와서 인사했다. 소영아, 잘 지냈어? 네. 언니가 만들어준 시스템 덕분에 정말 안전해졌어요. 다른 직원들은 어때? 모두 언니를 존경해요. 특히 신입 직원들한테는 언니가 전설이에요. 주연은 웃으며 헬스장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안전해 보였다. 7번 복도는 어때? 아, 그곳 보여드릴게요. 소영은 주연을 7번 복도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작은 명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김주연 복도 안전과 용기를 기리며. 이게 뭐야? 회원들이 요청해서 만든 거예요. 언니를 기리는 의미로요. 주연은 그 명판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좀 부끄럽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언니는 영웅이에요. 그 순간 한 어머니가 딸과 함께 그 복도를 지나갔다. 저기가 그 유명한 복도야. 엄마, 그 언니가 뭘 한 거예요? 나쁜 사람들로부터 여자들을 지켜준 거야. 와, 정말 멋있다. 주연은 그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복도가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다니. 언니, 이제 이 복도는 안전의 상징이 됐어요. 누구든 이 복도를 지나갈 때 안전하다고 느껴요. 주연은 그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2년 전 그 긴장감 넘치는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하지만 언니가 해낸 거잖아요. 응, 해냈지. 그 무렵 주연의 회사에는 새로운 인재들이 합류했다. 대부분이 젊은 여성들이었다. 저희도 언니처럼 사회를 바꾸고 싶어요.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주연은 그들의 열정을 보며 희망을 느꼈다. 좋은 마음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알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주연은 후배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했다.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관점이야.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해. 후배들은 주연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다. 언니, 그런데 무서울 때는 어떻게 해요? 무서운 게 당연해. 하지만 그 무서움을 이겨내야 해. 어떻게요? 정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주연은 자신의 철학을 후배들에게 전했다. 너희들이 있어서 미래가 밝아 보여. 주연의 영향력은 점점 더 넓어졌다. 그녀가 자문한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되면서 사회 전반에 변화가 일어났다. 성희롱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재발률은 50% 감소했습니다. 피해자 만족도도 크게 상승했어요. 이런 통계들은 주연의 방법이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신고 건수가 늘어난 건 신고 체계가 개선됐기 때문이에요. 재발률이 줄어든 건 가해자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이고요. 주연은 데이터를 분석하며 더 나은 방법을 찾았다. 아직 갈 길이 멀어. 하지만 방향은 맞는 것 같아. 그 무렵 주연은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받았다. 한국의 여성 안전 정책 성공 사례를 발표해달라고 해요.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지는군요. 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벤치마킹하고 싶어 해요. 주연은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주연의 발표는 큰 호응을 얻었다. 우리가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설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연은 개인적인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상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심리학 공부도 병행했다. 피해자들을 더 잘 도와주고 싶어서요. 기술적인 해결책만으로는 부족해요. 마음의 치유도 필요하죠. 주연은 자신의 전문성을 계속 발전시켰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언제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미나가 감탄했다. 시간은 만드는 거야. 중요한 건 의지지. 저도 더 공부해야겠어요. 응, 우리 모두 계속 성장해야 해. 주연은 자신만의 성장이 아니라 팀 전체의 성장을 도모했다. 각자 전문 분야를 만들어 보자. 미나는 피해자 상담 전문가가 되고 소영이는 시스템 분석 전문가가 되자. 팀원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아갔다. 우리 팀이 정말 강해지고 있어요. 개인의 성장이 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구나. 주연은 조직의 성장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5년 후 주연의 회사는 업계 최고의 여성 안전 컨설팅 회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주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교육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주연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누구든 접근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 언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미나는 열정적으로 반응했다. 이제 전국 어디서든 우리 교육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게 목표야. 지역이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하지만 주연은 이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온 경험이 있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돼. 중요한 건 콘텐츠의 질이야. 주연은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설계했다. 기본 인식 교육부터 시작해서 상황별 대응 방법,
증거 수집과 신고 절차, 사후 관리와 치유 과정까지 6개월 후 세이프 에듀 플랫폼이 론칭되었다. 출시 첫 주에 1만 명이 가입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많았구나. 플랫폼의 성공은 주연에게 새로운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있어. 실망시키면 안 돼. 당연하죠. 최고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해요. 주연은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업데이트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추가하자. 전문가 인터뷰 시리즈도 만들고 질의응답 섹션도 더 활성화하자. 플랫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 이 교육 덕분에 직장에서 당당해졌어요. 문제 상황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이 교육을 의무화했어요. 플랫폼의 성공을 바탕으로 주연은 글로벌 진출을 준비했다. 아시아 시장부터 시작해보자.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언어와 문화적 차이는 어떻게 해결하죠?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면 돼. 콘텐츠는 우리가 제공하고 주연은 신중하게 글로벌 전략을 세웠다.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맞춤형 접근이 필요해. 하지만 기본 원칙은 같아. 피해자 중심, 예방 우선. 첫 번째 해외 진출국인 일본에서 성공적인 론칭을 했다. 일본 현지 반응이 정말 좋아요. 문화적 맥락을 잘 반영한 것 같아요. 현지 파트너의 도움이 컸어요. 주연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신의 철학을 관철시켰다. 어느 나라든 여성의 안전은 기본 권리야. 문화가 다르더라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아. 10년 후 주연은 피트니스 파크 7번 복도에 다시 서 있었다. 이제 그 복도는 김주연 복도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10년이 지났구나. 주연은 감회에 젖었다. 그 복도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언니,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미나였다. 미나야, 오늘 왜 나온 거야? 언니 10주년 기념일이잖아요. 혼자 있을 줄 알았어요. 미나는 이제 주연의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맞아요. 그런데 모든 게 이 복도에서 시작됐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하지만 언니가 해낸 거잖아요. 주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있어서 가능했어. 언니가 있어서 저희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뭘? 707특임단 나와서 이 일 시작한 거요. 주연은 잠시 생각했다. 전혀. 이게 내 진짜 길이었던 것 같아. 주연의 사무실에는 수많은 감사 편지와 상장들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작은 사진 하나였다. 그 사진에는 헬스장 직원들이 함께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미나, 소영, 그리고 주연까지. 이 사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 주연은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니, 다음 세대를 위해 뭔가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미나가 제안했다. 무슨 말이야? 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는 거예요. 책? 네. 많은 사람들이 언니의 이야기를 궁금해해요. 주연은 그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했다.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당연하죠. 언니가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알고 싶어 해요. 주연은 결국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제목은 복도에서 시작된 변화였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야. 미나, 소영, 그리고 용기를 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연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독자들의 반응은 주연에게 새로운 동기를 주었다. 내 이야기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겠어. 현재 주연은 여전히 자신의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의 회사는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전 세계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주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젊은 직원이 문을 두드렸다. 대표님, 새로운 사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건인데? 한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는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연은 즉시 일어났다. 팀 구성하고 현장으로 가자. 네, 대표님. 주연은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힘찼다. 또 다른 복도에서 누군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어. 가야겠어. 피트니스 파크 7번 복도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왜냐하면 김주연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조용히 지켜보고 용기를 내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는 한 어떤 복도도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작은 용기라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김주연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용기를 낸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언제든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